자요. 어디를 보시면 이런 그 강의 노트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 보시면 사회적 타당성을 한번 보세요. 자, 사회적 타당성. 자, 보시죠. 자, 사회적 타당성. 거기 보면 그림이 여러분 봐봐요. 사회적 타당성 보면 그림이 참 많이 이렇게 되어 있죠. 1, 2, 3, 4, 5.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봐봐요. 내가 생각에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 타당성.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요. 사회적으로 타당하다. 사회적으로 타당하죠. 그건 사회적 타당성이죠. 근데 뭐가 사회적으로 타당하는지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어떤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하고요.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 기준 같은 거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일반 조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딱히 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대법원에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뭘 한다?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타당성에 위반되냐 위반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왜 이런 경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했고 왜 이런 경우는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 판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 판례를 가지고 어느 한쪽에다 몰아놓고 103조 위반이다 하는 것이 있다 해서 쭉 몰아놓고 103조 위반이다 해서 쭉 몰아놓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판례를 분석한다고 하는데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위반이고 이러한 경우는 위반이 아니다 하는 것을 크게요. 5, 6개 정도의 어떤 룰에 의해서 구분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 그럼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이제 강행법규를 위반하잖아요. 강행법규. 그럼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죠? 그럼 잘 봐.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인데 그럼 무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죠, 물건. 그런데 이 강행법규가 지금 우리 103조죠? 103조하고 관계가 있는 무효는요. 무효는 항상 103조는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하고 한 세트가 돼가지고요. 그것은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 못해요. 원래요. 무효면 계약이 무효니까 내 거 돌려달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무효가 103조하고 관계가 되면은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효가요. 103조하고 관계가 없는 무효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요. 103조와 관계가 없는 것이 뭐냐? 바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명의신탁이라든가 우리가 통정허위표시 이런 것은 그것은요 103조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103조와 관계가 있다? 첩계약이라든가 또는 도박자금 첩계약을 하면서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그 다음에 도박자금 같은 경우요. 이런 경우는 103조하고 관계가 있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하고 관계가 있죠. 그것은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3조를 배우는 목적은 뭐냐? 목적? 그것은 하나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효가 103조에 관계된다? 그러면 이것은 너는 준 것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는 것이고 103조에 관계가 없다? 그럼 그것은 무효니까 부당이득으로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요 따지기 위해서 103조를 지금부터 배우는 것이고 103조는 항상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하고 관계가 있다. 이것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사회적 타당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이 뭐죠? 우리가 103조요. 103조는 뭐냐? 반사회 질서형이죠. 반사회 질서죠. 반사회 질서가 뭐죠?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반사회 질서라고 해요. 이것의 제목을 뭐란다?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는요 선량한 풍속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죠. 위반 그러면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이렇게요. 그런데 이 무효는 어떤 무효냐?
절대적 무효예요. 이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이 무효인 것을 모르고 이전받았다 할지라도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고 여기 무효행위 추인을 해가지고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무효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여기 기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선량한 풍속이란 말이 있고요. 여기 사회 질서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잖아요. 그러면 이 선량한 풍속이라는 건 뭐냐? 이건 사자이라고 사자. 사자요. 여기요 B는요. 여기 사회 질서는 육식동물 이 말이에요. 육식동물. 그러면 육식동물 중에는 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표범도 있고 곰도 있고 뭐죠 호랑이도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를 앞에서 놓고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 이 말이에요. 이게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러면 이 사자는 어디에 속하죠? 육식동물에 속하죠? 그죠? 육식동물은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그러면 뭐가 또 무슨 말이다 한마디로 사회질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이죠. 위반. 그러니까 반사회질서다. 반사회질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게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도박자금이죠. 도박자금은 빌려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건 사회질서 위반이 딱 감이 오죠. 감이 와. 그런데 여러분요 이걸 본다면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양도소득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다운계약서를 쓴 거야.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낮은 가격으로.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 같아? 위반되지 않는 것 같아? 위반되죠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런데 법에는 판례는 사회 질서하고 관계가 없다 이랬다면 관계가 없다. 그것은 사회 질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등기를 해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요 물건을 파는데 양도세가 2년 이상이 경과되면 양도세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 때는 1억에 샀는데 1억 3천에 지금 팔려고 그래. 그런데 그러면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한다? 내가 지금 1년하고 10개월 정도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급하게 어떤 일로 이걸 처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매수한테 얘기하죠. 2달 뒤에 등기할 수 있느냐? 그럼 내가 100만 원 깎아줄게 이 말이죠. 그럼 이쪽에서요 큰 일이 없으니까 오케이 하잖아요. 그럼 이쪽 등기를 언제 한다? 2달 후에 하죠. 그럼 실질적으로 처분은 2달 전에 처분했는데 등기는 2달 후에 돼가지고 서류상으로 보면은 이 사람요 양도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면 들키게 되죠. 왜요? 매수인이 꼭 문제가 돼. 매수인도 자기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하죠? 이 집을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집을 등기가 있어야 대출해 준대. 은행 갔더니 대출 안 해줘. 왜? 나 지금 2달 뒤에 등기하는데 그러면 2달 뒤에 오라고 한단 말이죠. 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나도 대출 받고 싶은데 그래 이 사람은 등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 사람 등기해버리죠. 2달 안 돼가지고. 그럼 이쪽에서 양도세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를 하고자 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봤을 때는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러한 경우는 사회 질서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없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판단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런가를 우리가 이제 판례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한다? 우리 이제 법을 해석을 할 때는 방금 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는 사회 질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국어 문법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국어 문법적으로 법을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은 법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한다? 그냥 이걸 그대로 놓고 선량한 풍속은 그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이고 알겠죠? 사회 질서는 공공 질서죠. 그래서 공익의 문제다. 이렇게 놓고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요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개인의 이익이니까 뭐다? 사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회피라든가, 또는 여러분 이게 요즘 이제 최근 많이 나오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이거예요. 강제집행. 우리가 여러분요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되죠. 그런데 돈을 갚지 않으려고,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이죠. 이 사람이요 뭘 한다? 재산을 빼돌리죠. 그것을 강제집행을 뭐 한다?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 허위라는 것은 가장이죠. 그건 통정의 표시죠. 그건 무효잖아요.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계가 없는 무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등기에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요 투기의 목적, 투기의 목적으로요 세입자 입주권을 15매나 산 거예요. 투기도 개인의 이익이죠. 그 다음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를 신탁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아무리 명의를 신탁해도 상속은 뭐예요?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날 때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가 되든 말든 일단 상속세는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상속 등기를 내 앞으로 안 하면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해봐. 그럼 우리 상속 등기 한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아무도 안 하죠. 그러면 알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은 등기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기속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했으니까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 취득세가 뭐다? 상속세란 말이죠. 그래서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등기하든 말든, 그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등기하든 말든 일단 상속을 거치는 과정이 거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상속세를 내야 돼.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103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암계. 자, 여러분요 우리가 103조 위반되지 않는 것, 암계. 첫 번째보다 양도세,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투기의 목적, 상속세를 면할 목적. 딱 키워드만 알면 돼. 키워드만. 알겠죠? 특히 여기 명의신탁, 이렇게 된다요? 그래서 강의 노트로 보면서 설명을 해. 자, 강의 노트 보면 맨 위에 봐봐. 자, 103조죠. 선량한 풍속, 윤리도덕이죠. 그 다음에 사회의 질서, 공공의 이익이죠.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에는 무효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이러면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다.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개인의 이익, 사익이라고 되어 있나요? 사익이라고 되어 있어.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다. 딱 거기만 알면 돼. 투기의 목적이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한다,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알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103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그럼 다시 여기 한번 봐봐. 자, 여기 보면 여기 설양할 때 양하고요, 속할 때 속이라서 양속이래요. 양속. 여기 사회 질서를 뭐죠? 사회 질서가 뭐라 했죠? 공적인 질서도 공적인. 그 공적인 질서를 뭔다? 공적인 질서 공서라고 그래. 알겠죠? 공서 양속이라고도 표현해. 그러니까 103조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공서 양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라 나온다? 공서 양속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를 표현하면 뭘 얘기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하고 첩계약을 해요. 첩계약을 해요. 그러면 첩계약은 뭐죠? 첩계약 원인이죠. 첩계약은 103조 위반이죠. 왜요? 그것은 윤리 도덕에 위반되잖아요.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죠? 무효니까 여기서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되잖아요.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니까 반환을 뭐 할 수 없어?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딱 법이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103조 위반은 언제나 746조와 같이 연결돼서 굴러가. 그러니까 103조가 앞바뀌죠. 그럼 103조는 뭐냐면 뭐죠? 첩계약을 하면은 위반되니까 무효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앞바퀴야. 그러면 그 뒷바퀴가 바로 따라가. 만약에 니는 하면 746조를 따라 붙겠다는 거야, 뒷바퀴가. 그 앞바퀴 굴러가면 뒷바퀴도 같이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뒷바퀴가 굴러가면서 뭐란다? 니네 만약에 103조 위반을 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데 서로가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그건 둘 다 반환을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이렇게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 갑한테요, 자동차를 한 대 주죠, 자동차. 그러면 을은 갑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둘 다 반환 청구 못 한다. 그러니까 103조에 위반되면은 나중에 사전적으로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첩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효니까. 알겠죠? 그런데 니네 첩 둔다. 그러면 746조가 적용돼서 서로가 주고받은 것 반환을 못하게끔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적이고 사후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환 청구를 못하게, 서로가 서로한테 반환 청구 못해. 이게 바로 뭐하고 다르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하고 차이가 있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두 사람 다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하나를 지우고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불법이란 말이 뭐죠? 불법. 우리 민법 총칙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동기의 불법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죠? 원인은요, 계약을 얘기해요. 계약. 여기 계약 있죠? 이 계약을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 왜요?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법률 요건을 뭐라고 한다? 원인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을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급여가 뭐죠? 뭔가를 준 거죠? 아파트를 줬다 이 말이죠. 이것을 불법 원인 급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압박히 103조를 딱 앞에 전면에 내서 오는 거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요, 그런 짓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런 짓 하면 너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죠. 그러면 뒷바퀴를 딱 보여주죠. 746조 위에서 반환을 청구를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 첩 계약을 하면서 아파트를 증여했죠. 그러면 103조 위반이죠. 첩은 윤리도덕에 위반되니까.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반환 청구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예요? 첩이 소유자가 되죠. 왜요? 얼떨결에 그것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물건을 산 건 아니고 103조 위반의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다른 법조문에 의해서 갑이 반환받아가지 못한다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요, 내 앞에 건물 있고 내가 등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첩계약은 무효잖아요.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오면 내가 소유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746조가 여기에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버리 하다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버리, 그것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갑은요, 소유권에 기해서 이거 내 거니까 이 말이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물건에 대한 소유자는 을이 되는 것이고, 첩이, 그럼 첩이요 소유자니까 첩이 그것을 정한테 처분해. 정한테. 그러면 정은 뭘 불문하고? 이 사람은 전득자라고 그래. 전득자는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니까.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말한다, 103조의 존재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103조에 있어서 법률 효과를 보려면 뭐냐? 효력 요건을 보려면 첩계약을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첩계약은요, 어떻게 되냐? 본처가 사망하면 호적에 입적시켜줄게. 옛날에 호적인데 지금은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시켜줄게. 등재시켜줄게.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요, 이혼하거나 본처가 사망하면 이걸 조건으로 걸었죠? 그런데 본처가 만약에 이혼을 안 해주거나 사망을 안 해주면 어떡할까? 사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묻어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가 나온다? 그것은 다른 형사 범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요,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저 여자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첩을 두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말이다 지쳐가지고 네 알아서 해라 이놈아 하고 그래서 첩을 두고 허락을 했어. 그래도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첩과 남편은 아내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첩이란 말이 나오면 다 무효예요. 만약에 첩이란 말이 나오면 딱 하나가 유효, 딱 하나가. 뭐가 유효다? 그만두는 거. 첩을 그만둬야 돼. 왜? 첩은 그 자체가 103조 위반이니까. 그럼 유효하다면 첩을 그만둬야 돼. 그러면 첩 계약을 해소한다, 해소. 그런데 첩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이에 애가 태어났어. 그럼 애에 대해서 양육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애를 키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자가요, 가정주부로 있다가, 그럼 갑자기요, 첩 계약을 그냥 딱 끝내버리면 여자가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일정 기간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첩에 생활비를 주거나, 그 다음에 양육비를 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봐봐요. 갑이 을한테요, 첩한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조건을 붙였어. 첩 계약의 종료. 첩 계약을 그만둔다 이 말이죠. 너 내 첩 그만두면 해제. 내가 너한테 증여했던 거, 아파트 증여한 거 해제하겠다는 거죠. 해제. 그러니까 첩 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다. 그 말은 나 너한테 아파트 줄게. 너 내 첩이 돼. 그랬어.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 너 내 첩을 되는 것을 그만두고자 하면 내가 너한테 줬던 거 해제할 거야 이 말이죠. 다시 찾아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첩이라는 사람은요, 내가 저놈하고요, 저놈의 첩이 되긴 싫은데요, 이 아파트는 욕심날 수 있잖아요. 아파트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은? 아파트 때문에 첩을 그만둘래야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너는 내 첩이 끝까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뭘 갖고 싶으면? 아파트를 갖고 싶으면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첩을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을 붙인 증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첩 계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요, 노트를 보면서 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요, 그 맨 위에 1번 첩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첩 계약이죠? 갑하고 을하고 을 앞으로 증여를 했죠? 그림과 그림. 첩 계약이죠?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죠. 그럼 무효죠? 103조 위반은 언제나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하고 한 세트라고 그랬죠. 그럼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뭐라고 나왔죠? 오른쪽 봐봐. 을이 갑이요,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갑에다가 써 소유자 X. 갑에다가 써 소유자 X 이렇게.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지금 뭐를 했죠? 증여를 했죠? 증여가 돼 있죠? 반환 청구 못하니까 을이요 첩이 소유자가 되죠. 이것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럼 반사적 이익이 뭐예요? 봐봐요. 이런 거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요,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치안. 여러분요,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못한 것 같지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경찰 있죠, 경찰. 이 경찰권이 아주 작동을 잘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요즘 신고하고 그러면 금방 오잖아요. 물론 내 생각에는 좀 늦게 온 것 같지만 그래도 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거죠. 치안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어때요? 밤에 늦게라도요, 여자분들이요, 술 마시고 가도 각 한 번씩 무슨 추행 사건, 강간 사건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외국에 비하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미국은요, 해 졌는데 걸어갔다. 걸어다닐 때 여자가요, 누구 와서 나 좀 잡아먹으시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거기를 해 졌는데 걸어다니면 그냥 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2시, 3시가 돼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있죠. 앞으로 이제 코로나 풀려보세요. 알겠죠? 이 지금까지 억눌렸던 그 음주 문화가요, 어떻게 돼? 아마 새벽을 뚫고 전진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큰 문제가 사실은 많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죠. 이게 뭐냐? 그만큼 치안이 잘 되다 보니까 힘이 없는 여자분들이 활동이요, 자유롭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뭐라 한다? 반사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이 갑이 을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 하다 보니까 원래 갑과 을 간의 첩 계약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떨결에. 아까 얘기했죠, 얼떨결에. 어쩌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반사적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첩이 지금 소유자죠? 첩이 소유자니까 첩이 그것을 제3자에게 처분하죠. 그러면 제3자를 전득자라고 그래?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거기 나왔죠? 병이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첩계약을 해소하는 것은 뭐다? 이건 괜찮다고 그랬죠?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는 것, 이것은 유효. 자, 그 다음에 이건 재밌는 말이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거 봐봐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혼하자고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반성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냐? 어떻게 그걸 내가 믿냐? 좋다 그러면 내가 내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명의를 너한테 줄게,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 명의를 해줬단 말이죠. 대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유지된단 말은 평생 동안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또 잘못해서 이혼하게 되면 그때는 너 알아서 하고, 우리가 지금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부부로서 살고 있는 동안은 아무리 내가 너한테 아파트 명의를 줬다고 하더라도 너 멋대로 처분하면 나 기분 나쁘니까 처분하고 싶으면 나하고 합의해서 처분하고 너 일방적으로는 처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유효다, 무효다? 이것은 유효가 돼. 유효. 이건 첩이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인 부부관계인데 왜 이것을 썼냐면, 이러면 이것하고 뭐를 비교해야 되냐? 밑에 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죠.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첩 관계의 종료를 뭐다? 해제 조건하는 중. 아까 얘기했죠? 너 내 첩이 되기 싫으면, 알죠? 아파트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 아파트 갖고 싶으면 평생 동안 내 첩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 다음에 그 밑에 봐, 이제. 본처의 사전승인 줄거. 본처가 사전승인이라도 불법행위가 돼. 그 다음에 본처 사망 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해줄게, 즉 호적에 올려줄게, 그랬단 말이죠. 그것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가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1번, 2번 봤죠? 자, 그러면 3번 봐봐, 이제. 그럼 여러분요,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103조로 가는 것은 무조건 보면은 힘들어. 자, 뭘 하나 봤다? 우리 첩 봤죠? 그럼 두 번째 뭘 봤다? 공익이냐, 사익이냐 봤죠? 자, 이제 세 번째 강박을 봐. 여러분, 강박 봐봐요. 강박은 취소 아니면 무효가 돼. 원래는 취소죠? 무효가 돼. 그럼 여기 뭐냐면, 취소라는 것은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이 있어야 돼. 공포심. 이걸 뭐라 한다? 의사 결정의 자유. 의사 결정의 자유가 뭐가 된다? 제한된다. 이렇게. 그래서 불법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것을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요, 무효죠? 무효는 뭐냐면, 무효는요, 의사 결정의 자유. 의사 결정의 자유가 뭐 됐다? 박탈. 반드시 박탈의 말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강박행위가 극심 이런 말이 꼭 있어야 돼. 박탈, 극심 이런 말이 있어야 돼. 알겠죠? 박탈, 극심 이런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나요, 지금요? 알겠죠? 여기는 제한, 박탈, 극심 이런 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우리가 강박은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무효 그러면 큰일 나. 이것을 취소라고 하고,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을 때만 무효가 돼. 이때 무효는 103조 위반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강박, 취소,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제한. 다른 말은 뭐다?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은 있다. 그러니까 무효는 뭐다?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다. 박탈, 극심.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라고 한다. 알겠죠, 지금? 그냥 무조건 보면 안 돼. 여기 도박자금. 여러분, 도박자금이라는 게 있으면 도박이요? 그럼 도박자금은 뭐다? 103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죠? 위반이니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변제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리고 도박자금은 변제 약정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변제 약정도 무효가 돼. 근데 만약에 변제하기로 약정을 했어, 약속만. 뭐다? 그것은 내가 도박장을 못 내니 내 토지로 양도하겠다.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했어. 토지 양도. 다른 물건으로, 대물 변제라고 그래. 다른 물건으로 변제할게. 대물 변제 예약을 했어. 예약.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하고 대물 변제 예약을 했어. 이런 것도 다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런데요, 도박자금은요, 우리가 도박자금을 갚는다고 하면서 자기네 땅에다가 도박 채권자한테 아예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그것은 말소 청구 못해. 아까 뭐가 똑같아? 첩한테 아파트 증여한 거와 똑같아. 만약에 여러분요, 첩계약을 하면서 첩한테요, 자기 아파트에다가 저당을 잡아줬잖아요. 저당. 그러면 그 저당권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첩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것은 무엇을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것이냐? 첩한테 반환 청구 못하는 것은 완전한 권리가 첩한테 이전됐을 때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의 경우는 아예 인도한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죠. 야, 내가 고려청장 하나 있는데 너 내 첩이 되면 나중에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그랬어. 아직 줬어 안 줬어? 아직 안 줬죠? 근데 지금 첩 계약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첩이 깨지죠? 그러면 첩이 뭐라고 그래? 뭐죠? 고려청장한테 준다고 생각 돌려줘? 이렇게 하죠? 줘? 나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미 인도했어. 그러면 첩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완전한 권리가 넘어간 것이 아닌, 봐봐. 전세라든가 전세,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무슨지 알겠죠? 그런 경우는요, 그런 경우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완전한 권리가 이전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요, 근저당권이다. 근저당권 등기라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거기 한번 봐봐. 도박자금이죠? 그래서 도박자금 103조 위반이죠? 불법 원인 급여죠?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봐봐. 대물 변제 약정, 도박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대물 변제 약정이죠? 무효.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했죠? 무효.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박스 지금 보고 있죠? 근저당권 등기라면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런 봐. 여기 이제 또 하나 봐. 여기서 보면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이 지금 여기 얼마 나왔어? 5억이나 나왔어? 5억이요? 값이요? 5억인데 을한테요. 이 여기에 도박장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도박자금은 103조 위반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을은 원래 갑한테 2억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럼 여기 2억이다 써. 변제약정. 변제약정은 무효. 이렇게. 변제약정은 무효가 돼. 그래서 변제하기로 약속하죠.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변제약정 무효다. 이렇게. 됐나요, 지금요? 됐죠? 그래서 변제약정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변제약정 무효라고 해서 여러분이 많이 의리하게 봐. 돈 빌려줬는데 도박자금이냐, 갑이 뭐라고 하냐. 야, 미안한데 을한테 와서 전화가 왔어. 야, 내가 너 돈 갚으려고 했는데 남항조 공원중사원 갔더니 도박자금은 무효래. 변제약정도 무효래. 그래서 나 안 갚아도 된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을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면 좋은 공부 배웠네. 이래요? 알죠? 응,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니네 집에 오늘 장례식장 좀 잡아놓고 예약 좀 해놓으라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요, 무서우니까 어떡한다? 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나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집 팔아서 나한테 빨리 갚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것은 법에서 얘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뭘 한다? 그러면 너가 그러면 이 집 팔아. 대리권을 준 거야, 대리권. 너가 그럼 내 집 팔아. 팔아가지고, 그러면 그 집 파면 병한테 팔면 5억이 나올 것이다. 그 5억 중에서 너 2억 가져가고, 나한테 그러면 3억 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것이 지금 을이 도박자금을 받기 위해서 처벌한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103조의 위반이냐 아니냐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당시예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이라는 것은 이 사람하고 을하고 계약을 할 때, 갑의 대리인 을하고 계약할 때 이 을이 도박자금을 받기 위해서 갑의 집을 처분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몰랐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선이잖아요. 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언제를 기준으로 하니까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죠? 판례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 봐봐. 도박자금 무효, 변제약정도 무효.
그런데 갑이한테 대리권, 집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것은 유효. 그 다음에 매매계약도 유효. 그 다음에 제3자는 선인 경우 소유권 취득해. 그런데 여기 5억 중에서 을이 얼마 가져왔어? 2억.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효다. 이렇게. 이것을 얘기해. 그래서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다? 도박장 내가 2억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 변제, 약정, 무효라고 쓰라고 그랬죠? 변제, 약정,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는 유효고 5억 중에서 2억 X라고 되어 있죠? 2억 가져간 거 X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잖아요. 안 보여? 다 의미가 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병은 선인 경우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맨 밑에 하나 써. 103조 위반 여부는 103조에 위반되냐 안 되냐? 103조 위반 여부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법률 행위시,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병이 을하고 계약할 당시에 선이었다. 이 말은 선이었다. 이 말은 이것은 도박 자금을 받기 위해서 처분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병은 선인 경우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어?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도박장. 그러면 이런 거 봐봐요. 가장 크게. 먼저, 103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판례가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아도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건 간단해. 첫 번째, 첩계약. 두 번째, 공익이냐, 사익이냐. 세 번째는 강박. 네 번째는 도박자금. 됐죠, 지금? 네 가지로 지금 했죠?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몇 가지로 좀 더 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돈하고 관계가 된 거. 판례가 뭐냐면, 돈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봐요. 무슨 얘기 있다면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 있는데, 이것이요, 대가, 반대급부, 돈,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103조 위반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5개가 있어. 어떤 것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있어. 애매한 것이 있어, 중간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뒤에가 대가나 반대급부나 돈이란 말이 나오면 그건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거. 이게 5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돈하고 관계된 게. 이게 또 가장 많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돈하고 관계되는 거. 한번 볼까요?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대가로 뭘 받기로 하는 거? 돈을 받기로 하는 거. 뇌물이잖아요. 알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서 치하를 해줄 테니 돈 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으로 받기로 한 경우. 그 다음에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사기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요, 골프장 사업계획, 지방자치단체가요, 골프장 영업을 허가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경우. 골프장 영업 허가해 줄 테니 돈 좀 줘.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것들 봐봐. 다 지금 뭐하고 관계되죠? 돈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다 뭐다? 103조의 위반이다. 뭐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요, 우리가 산업 스파이라고 하죠? 회사의 기밀을 빼주는 대가로 돈을 주긴 한 경우. 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여러분요, 밀수 자금을 대달라. 안 돼. 다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애매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뭐, 첩이 있다. 위약, 벌약정이 있다. 노태우 비자금이 있다. 그 다음에 주지직이 있다. 그 다음에 증언의 대가가 있다. 증언의 대가, 이렇게. 이 5가지는 애매한 거예요. 5가지는. 그럼 여기 봐봐요. 첩을 두면 돼, 안 돼? 안 되죠? 위반이죠? 위약, 벌약정. 이러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죠? 당연히 위약, 벌약정이라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유효. 노트북 비자금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 비자금 모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지직을 3억 주고 샀어. 3억. 주지직을 3억 주고 샀어. 돈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유효, 무효? 무효.
증언의 대가.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 유효. 여러분 용인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받아야죠. 증언의 대가로 그 정도는 받아야죠. 알겠죠? 내가 여러분 봐봐. 오늘 학원을 못 나오고 누가 재판하는데 내가 증언하러 가봐. 그러면요, 그런 날은 꼭 학원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강의할 것 같지 않아요? 알죠? 기분에. 그러니까 불안하고요. 내가 왠지 손해본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차비하고요. 식사값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 일당을 해가지고 한 30만 원 하고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 정도는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런데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3분의 1 정도, 소송가액의 3분의 1 정도를 받기로 했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말한다? 초과라고요. 초과. 너무나 과도하다, 과도하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위반. 주지직을 3억 주고 샀어. 그럼 무효죠. 그런데 그 주지직을 산 사람을 그 절에 주지로 임명했어. 그걸 주지 임명 행위라고 얘기해. 주지 임명이 이것은 위반이 아니다. 그것은 위반이 아니다. 왜요? 주지를 임명할 때 돈 줬단 말 없잖아요. 여기 비자금 무효죠. 그런데 이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맡겼어. 다른 사람한테 임치. 그것은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위약벌 약정은 괜찮죠. 유효죠. 그런데요, 그건 과도하다. 너무나 과도하다. 그럼 뭐다? 위반이에요. 위반. 너무나 과도하다. 위약벌이 너무나 과도해. 3배에서 4배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첩을 두면 위반이죠. 아까 우리 첩이 위반이 아닌 거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 첫 계약을 그만두는 거 해소하고 양육비 주는 것, 생활비 주는 것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이것이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가나 반대급부나 돈이란 말이 있으면 위반인데 그것이 위반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 어떻게 해요? 암기하죠.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자, 그럼 거기 보면 5번이라고 나와 있죠? 5번. 그래서 거의 1, 2, 3, 4, 5에서 다 나와. 그래서 5번 보면은 공무원한테 청탁을 했다. 진정서를 취하는 조건으로, 허위 진술하는 조건으로, 부정 취득할 조건으로, 골프장 허가를 조건으로 기부금을 받기로 한 경우. 돈 받았죠? 이런 지자체가 골프장 허가를 그냥 해줘야지. 허가해 줄 테니까 돈 줄래?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것은 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자, 오른쪽 한번 볼까요? 이제 헷갈린 걸 해놨죠? 5개. 비자금은 위반이죠? 그런데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거 위반이 아니야. 비자금 자체는 위반이에요? 주지직은 위반이에요? 3억 주고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절에 주지로 임명해요? 주지로 임명?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첩계약은 그 자체가 위반이에요? 위반? 그런데 해소하면서 생활비 주는 건 괜찮다 이 말이죠. 위약벌은 원래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도하다 이 말이 있으면 무효가 돼요? 위반이에요? 위반. 증언의 대가는 보통 통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초과한다. 초과한다. 그러면은 위반이 된다. 위반. 무효란 말은 위반 이 말이죠. 이해됐죠? 암기해야 되겠죠. 이런 봐봐 다시. 주직을 샀어. 돈 주고 샀어. 위반. 그 절에 주지로 임명했어. 위반이 아니다. 위약벌은 위반이 아니다. 과도하다. 위반이다. 노태우 비자금 위반이다. 숨기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 위반이 아니다? 아니다. 첩 위반이다. 첩을 해소 그만두는 것 위반이 아니다. 증언에서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 괜찮다. 그것을 뭐하는 정도? 초과하는 것이 안 된다. 알겠죠? 다시 증언의 대가는 뭐한 거? 초과 된다 안 된다? 안 돼. 용인 된다. 첩계약은 돼 안 돼? 안 돼. 해소하는 것은 된다. 노태우 비자금은 안 돼.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것은 된다. 주지직을 3억 주고 샀어. 안 돼. 그 절에 주지로 임명했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딱 하면 돼요. 구별해서. 이건 구별해서 암기해야 되는 것이고 정리를 지금 딱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봐. 뭐 이제는 다 끝났어. 알겠죠? 그래서 가장 큰 게 판례가 엄청나게 많은데 가장 큰 덩치가 뭐냐면 그것은 5개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다시. 자, 103조는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알아가지 말고 먼저 큰 그림을 첫 번째 첩계약, 그 다음에 공익이냐 사익이냐, 그 다음에 뭐 도박자금, 강박, 그 다음에 도박자금, 그 다음에 돈하고 관계되는 것. 알겠죠? 크게 먼저 봐. 그리고 나서 이걸 나중에 그림을 보면서 암기하면 돼. 알겠죠? 첩계약, 공익이냐 사익이냐, 그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강박이냐. 그 다음에 도박 자금. 그 다음에 뭐다? 돈하고 관계되는 거. 먼저 그래야지 이러면요.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이 머릿속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글씨만 보려고 하면 이러면 절대로 안 돼. 그런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먼저 항상 목차 큰 덩치를 먼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상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보고 머릿속에 그리면 돼. 이러면 봐봐. 왜냐면 머릿속에다가 딱 칠판 갖다 놓고 한번 써보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어떤 사람은 칠판을 어디다 갖다 놓냐고. 그냥 갖다 놓으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여기 뭐냐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어. 위반되는 것과 위반되지 않는 것. 위반되는 것과 위반되지 않는 것. 위반되는 거 뭐가 있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평생 동안 또는 뭐다? 일생 동안 이렇게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무조건 위반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평생 동안 개업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요 위반이 아닌 것. 여기는요 일정 기간. 우리 작년 우리 시험에 뭐라 했죠? 상당 기간에 나왔죠?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그래서 위반이 아니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요 회사에서요 이 사람이 해외 연수를 보내죠. 3년 동안 회사 비용으로 보내주면서 기국에서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돼. 3년 동안 그럼 그 정도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무해야죠. 3년 동안. 알겠죠? 그럼 평생 동안 근무하라. 그럼 무효가 돼요. 3년 동안 일정 기간이죠.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상당 기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뭐 이쪽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다른 데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다산 같은 데 이런 데는요. 그래서 우리 다산동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여기서 딱 근무를 한다. 그럼 다른 데 가서 또 이 사람이 또 정보 빼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산동 내에서는 1년 동안은 개업도 못하고 소공이죠. 소속 공인 중에서도 근무도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중개 보조로도 일을 못한다. 그런 계약서를 꼭 쓸 수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못한다 이 말이 1년 동안. 그건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집에서 한번 부동산 중개업을 보면 평생 동안 다산동에서는 일을 못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1년 동안 3년 동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해서 여의도 가죠. 여의도 같은데 뭐 다른데 몇 군데 가죠. 반드시 특약서를 써요. 알겠죠? 그런 데는 가격이 얼마나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특약을 쓴다고. 그럼 뭐라 한다?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은 개업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2년 이내에 개업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데 소공으로 취직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일하다가 한번 나와가지고 1년 지나면은 손님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개업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서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을 정의하죠? 필수 불가결.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럼 그 재산이 없으면 사찰은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정의하는 것은 무효다. 이렇게. 됐죠? 자, 다시 그림 한번 봐, 이제. 암기. 자, 그림은요. 첫 번째 뭘 본다고? 첩계약. 첩계약에서 유효한 것을 딱 하나 뭐라고? 해소하는 거. 해소. 그만두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강박. 아니 뭐죠? 공익이냐 사익이냐.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상속세를 면한 목적. 투기의 목적. 그 다음에 강박이냐 아니냐. 강박이요 취소가 된다. 불법적 해약을 고지하고 공포심이 있다. 취소. 만약에 무효가 되려면 딱 두 단어가 있어야 된다. 뭐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된다. 도박자금. 도박자금은 무효다. 변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요 도박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약정을 했다. 대물 변제하기로 했다. 다 무효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말소 청구 못한다. 근저당권만 등기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 유효. 제3자는 누구일 때? 선일 때 수여죠. 왜 선일 때다? 103조 위반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리 앞에가 좋은 말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한테 청탁을 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취하는 조건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조건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 보험 사기죠.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또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기부금을 받기로 하는 거 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5개가 헷갈린다. 노트 비자금 유효 무효? 무효. 은닉하게 해서 임차하는 것은 괜찮다. 그 다음 주지직 3억 주고 샀어. 유효 무효? 무효.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주지로 임명해서 괜찮다. 위약벌은 좋아 나빠? 괜찮아. 위약벌은
뭐가 되면 안 돼? 현저히 과도하다. 과도. 그러면은 뭐가 된다? 무효. 그럼 첩기약은 좋아 나빠? 나빠. 뭐 안 되죠? 그런데 첩기약을 뭐 하는 건 괜찮아? 해소하는 건 괜찮다. 양육비 주는 것. 그 다음에 증언의 대가는 된다 안 된다? 통상적으로 용인이냐 초과냐.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증언의 대가는 과다 여부를 불문하고 유효이다. 증언의 대가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효다. 용인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딱 나눠야 돼. 용인이냐 초과냐. 초과는 뭐다? 넘는 경우.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렇게. 알겠죠? 일정 기간, 상당 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유효다 무효다? 그것은 위반이 아니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럼 문제를 먼저 풀고 이론을 정리하죠. 문제를 먼저 풀고. 자, 문제요 19번. 그러니까 문제 19번 봤어요? 자, 볼까요? 19번. 1번 표시 동그라미, 상대방이 알려진 동그라미, 동기가 반사회 질서 줄고. 여러분요, 반사회 질서는 항상 뭐라고 그랬죠? 반사회 질서는 언제나 불법이란 말이야. 불법, 뭐니 뭐할 때 불법. 그러니까요, 동기가 불법이죠? 그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그래. 이런 봐봐요. 우리가 동기의 불법하고 동기의 불법이 있고, 그럼요, 동기에 뭐가 있어? 또 뭐가 있어? 착오라는 것이 있어. 동기의 착오를 말할 수 있고 취소하고, 동기의 불법화가 되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불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103조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기는 어디가 있죠? 동기는 어디가 있어요? 마음속에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 동기는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돼. 그래서 동기가 표시돼야 돼. 그런데 우리가 동기의 불법에서는 표시가 아니면 그럼 여기에서는 또 뭐가 돼야 돼? 알려져야 돼. 알려진 이렇게. 알려지거나 표시가 돼야 돼. 우리가 동기의 착오에서 동기는 표시가 돼야 돼. 그런데 동기의 불법에서 동기는 표시가 되든지 알려지든지 상대방한테. 그러면 이거 동기의 불법이 뭐죠? 칼을 샀는데 배추를 잡기 위해서 칼을 사는 경우 있죠? 그것은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죠. 남편을 잡기 위해서 칼을 사는 거, 그건 위법이죠. 그런데 칼 파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칼을 사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 내가요, 칼을 사면서 칼 하나 주세요. 오늘 도저히 남편이 용서가 안 돼. 얘를요, 이번 기회에 정리 좀 해야 되겠어. 알겠죠? 그래가지고 칼이 필요해요. 그러면 가서 자기가 그런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칼을 사러 갔어. 그런데 칼 파는 사람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럼 칼 파는 사람이 팔았을 때는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죽였어. 그럼 형사 가서 얘기하겠죠. 여기서 이 칼 산 건 맞아요? 물어보겠죠. 우리 칼 맞는데요? 알면서 샀냐 모르면서 샀냐? 언제 가지고 따진다? 법률 행위시. 팔 때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뉴스 보고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판명에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죠? 그 사람의 동기가 어떤 것이 내가 알았어 몰랐어? 몰랐다. 그런데 그 사람이 씩씩거리며 들어와서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우리 남편을 좀 없애야 되겠는데 좋은 칼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칼을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드는 사시미 칼로 만들어줬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랬을 때는 문제가 돼 안 돼? 되죠. 알겠죠? 그것은 처분할 때 상대방의 동기를 알면서 매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살인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매매 행위는 뭐가 될 수 있다? 103조의 위반이 된다.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이렇게 그것을 동기의 불법이다, 무효이다. 뭐가 무효다? 법률행위가 무효. 2번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인지는 언제를 기준한다? 효력 발생이에요? 계약 체결시에요? 계약 체결시. 법률 행위시.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법률 행위시,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자, 3번은요. 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아까 얘기했죠. 이 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말의 뜻이 뭐죠? 내가 물건 주면서 너 나중에 내 첩이 되기 싫으면 돌려달라 이거죠. 돌려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나한테 돌려줘 이 말이잖아요. 그럼 평생 넌 내 첩이 돼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4번의 키워드가 뭐예요?
4번의 키워드가 뭐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게 키워드야.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 좋은 말 같죠? 난 너하고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을래. 좋은 말 같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은 무효가 돼. 자, 그 다음에 5번. 이중매매죠? 그럼 이중매매 줄고 원칙 유효예요.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 그런데 뭐를 했다? 배명이야. 그 다음에 줄고 가운데 적극 가담.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이 말이 있을 때만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무효.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을 때만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매매란 말이 나왔다? 유효. 무슨 말이 있을 때만?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을 때만 무효. 이렇게. 됐죠? 정답 몇 번? 2번. 자, 20번은요.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거기까지 줄고 그 다음 맨 끝에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 알겠죠? 맨 끝에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 103조 위반. 이렇게. 2번은요. 공무원의 직무에 특별한 청탁. 그 다음에 뭐를 주겠죠? 보수를 지급. 보수. 뇌물이죠. 뇌물. 103조 위반이다. 돈하고 지금 관계되죠? 사찰에 존립의 필수 불가결한 재산을 증여한다.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4번은요. 윤락행위 줄고 윤락행위를 하기 위해서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선불금 지급 약정. 선불금. 윤락하는 윤락녀한테요. 선불금을 미리서 줬다 이 말이죠. 103조 위반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시골 같은 데 보면 뭐 윤락이라든가 뭐 다방 같은 데서요. 뭐 이렇게 근무하기 위해서 왔다가 선불금 받고 도망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요. 또 그걸 또 쫓아다니는 또 사냥꾼들이 있나 봐요. 알겠죠? 그럼 그 아가씨가요. 어디서 근무하든지 간에 또 찾아내나 봐요. 또. 참 신기하죠. 그거 어떻게 찾아내나 모르겠어. 알겠죠? 아무튼 선불금 받고 튀었다. 걔는 죽는 날이야. 그날. 알겠죠? 어디로 가야 돼요? 중국으로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5번요. 소송에서 증언. 증언요. 통상용인 줄거 유효. 그 다음에요. 뭐다? 용인되는 수준은 유효죠? 근데 맨 끝에 무효이다 줄고 이퀄 넘는 경우 또는요. 초과 이렇게 넘는 경우 또는 초과 그래야지 무효가 돼. 그냥 용인되는 정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렇게. 자, 21번. 1번.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됐다. 뭐라고요? 계약 체결 후 줄고 후. 우리가 103조 위반 여부는 언제 결정을 해? 계약 체결 시, 법률 행위 후가 아니고 법률 행위 시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해. 그러니까 계약 체결로 난 다음에 법률 행위 후 그것은 알든 모르든 103조 위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동기가 불법 줄고 동기동의가 불법. 동기 불법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표시되거나 알려진. 그런데 뭐 되지 않아? 표시되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상대방한테 알려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은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기의 불법이 무효가 되려면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첩관계를 해소. 아주 좋은 말이네요. 첩관계를 그만두죠. 양육비 생활비를 준다. 좋은 거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다. 맨 끝에 뭐라고 나왔어? 근데 재밌는 말. 공서양속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공서양속을 뭐라고 한다? 103조 위반.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도박재무가 선량한 풍속에 관하여 무효이면 도박재무에 대하여 두 번째 줄. 도박재무에 대하여 줄고 두 번째 줄. 소유권 이전 등기. 아까 얘기했죠? 완전한 권리가 이전했네? 그러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밑에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밑에다가 만약 근저당권 등기라면 말소 청구 가능. 이렇게. 말소 청구 가능.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5번은요. 21번의 정답은 2번. 자, 22번은요. 양도소득세 일부 회피. 양도소득세. 우리 아까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 투기의 목적, 상속세를 면한 목적. 기억나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 돼 있죠?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 맨 끝에 낮은 금액 다운계약서죠? 또 써 밑에다가 다운계약서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 거기다 밑에다 또 써. 뭐라 쓴다? 일정 기간 이후 등기하기로 약정. 일정 기간 이후 등기하기로 약정. 이렇게. 왜냐하면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몇 개월만 더 늦게 있다가 등기하라 이런 말이죠. 그런 경우도 양도세 회피하고 똑같죠.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 줄과 바로 옆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줄과 여기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다. 그러면 안 돼. 103조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틀렸죠? 3번 다수의 세입자 입주권을 줄과 투기의 목적 투기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4번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영도하되 그 다음에 줄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 말이죠. 평생 동안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이렇게 일정 기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뇌물이죠 뭐죠? 뇌물 동그라미 비자금이죠. 비자금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 동그라미 은닉. 그래서 임치 옆에 임치하는 것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면요 그 밑에가 23번이 원래 이게 이중양도가요 사례형 문제로 하려고 문제를 안 만들었었는데 여기 23번이 두 개예요. 거기 앞에 23번 이중양도 23번 해. 그래서 23번이요 잘못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옳지 않은 것은 그건 4번이에요. 이중양도에 지금 옳지 않은 거 돼 있죠? 그건 23번은 4번이라고. 밑에 뒤에 한번 봐봐. 뒤에 보면 23번이 또 하나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 페이지 있죠? 그럼 이중 매매니까요. 그래서 4번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지금 이제 다 풀었죠? 자 여기 강의 노트 뒤에요. 뒤에 유학자로 봐. 강의 노트 다음에 유학자로. 지금 한번 봐봐. 얼마나 많은지. 103조 위반되고 위반되지 않은 거 아주 많죠? 여기 강의 자료를 보라고요. 자 봤어요? 자 첩기약 봐봐. 첩기약. 여기는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강의 노트 옆에 있는 이 요약은 앞뒤 다 떼고 첩보 떼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지문만 딱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죠. 자 첩기약. 본처의 사전 승인 줄과 사전 승인도 맨 끝에 불법행위. 자 그러면 2번은요 첫 번째 점 맨 끝에 부수적 약정. 그럼 부수적 약정이 뭐예요? 본처 죽으면 호적에 입적시켜줄게. 유효 무효? 무효. 자 3번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거기까지.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자 103조 위반되는 것 있죠? 자 1번의 키워드가 뭔지를 봐. 그냥 보지 말고 말로 해. 1번의 키워드는 뭐예요? 오케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키워드야. 이 어떤 일이 있어도 비슷한 말이 뭐라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런 말이죠. 자 2번은 강박이죠.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려면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극심하고 박탈하고. 극심하고 박탈. 강박의 정도가 극심,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 이렇게. 그래서 극심, 박탈, 그게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3번하고요. 3번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허위 진술하고 뭐? 대가. 허위 진술하고 뭐다? 대가. 4번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보험금을 부정치 등. 보험 사기죠? 보험금을 부정치 등할 목적. 5번에서는요. 무슨 사건? 형사사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승. 민사사건은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형사사건. 그 말이 중요하죠? 자 5번은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청탁. 그 다음에 돈을 주는 거. 보수를 지고. 보수가 뭐죠? 뇌물. 그것을 무효죠? 행정기관의 진정서 제출이죠? 취하하는 조건. 취하를 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게 하는 거. 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무효. 그 다음에 9번은요.
증언은요 통상적으로 용인이에요, 초과예요? 초과. 위반이 되려면 초과해야 돼.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동그라미 이퀄 초과라고 그래. 초과 이렇게. 5번 지자체죠.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서 뭘 받기로 했어? 돈, 기부금. 돈하고 연결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돈 안 된다. 위약권 약정은 무효가 아니죠? 어느 경우만 무효하다고? 과도하게 그 말이 있어야 돼요. 도박자금이죠? 도박자금이라는 것은 자, 첫 번째 기억의 끝에요.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물 변제한다. 그 말은 돈 갚아줄게 이 말이죠. 그것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이요 도박자금으로 뭘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예 해줬죠. 등기. 그런 경우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저당권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03조 위반이 아닌 것. 자요 1번에 비자금 가운데 1번에 가운데 비자금은 103조 위반이죠. 그런데 뭐가 위반이 아니다? 은희 그 다음에 뭐 임치 키워드가 중요해. 2번에 주지직 103조 위반이죠. 3억 주고 샀으니까 위반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절 주지 임명행위 자체 주지 임명 그 자체는 위반이 아니다? 아니다. 3번 양도소득세를 면탈. 그 다음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다음에 줄고 일정 기간 이후 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한다. 아까 얘기했죠? 자 4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맨 끝에 낮은 금액 4번에 낮은 금액 그것을 다운계약서죠. 그 다음에 5번 상속세를 면탈 명의신탁을 했다. 명의신탁. 이런 명의신탁하는 것은 명의를 맡겼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속세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인가요? 투기의 목적 투기 이렇게. 7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3번부터 7번까지는 묶어 그것을 뭐란다? 사익이다 이렇게. 사익 개인의 이익이죠. 사익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 일정 기간 이후 등기 그 다음에 상속세를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 투기의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을 15명을 매입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렇게 됐죠? 공익사익 방금 얘기한 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딱 중립. 그 다음에 8번 회의에 파견된 근로자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일정 기간. 자, 두 번째 줄도 일정 기간. 그다음에 일정 기간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우리 시험에 상당 기간 똑같은 말이다. 반대가 뭐가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생 동안 이 말이죠. 그것은 무효 이렇게. 자, 9번도 봐봐. 8번하고 9번하고 묶어. 8번하고 9번하고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그 다음에 주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런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평생 동안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이렇게. 일정 기간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이러면 9번하고 10번을 묶어요. 9번하고 10번. 이것은 둘 다 강박인데요. 이러면 원래 강박은요. 무효예요? 취소예요? 취소.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박탈, 극심. 그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취소. 국가기관이 강박했어도 무조건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 동그라미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는 데 불구할 때는 하자,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맨 끝에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무효 동그라미 무효는 뭐라고 한다? 박탈, 극심이라고 써 맨 끝에. 무효란 말이 되려면 강박이 반드시 박탈,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요. 두 번째 줄 가운데 효력을 논의 그렇게 됐죠. 효력을 논의 거기를 줄고 취소할 수 있다. 거기 돼 있죠. 효력을 논의했어요. 거기다 써. 여기 불법적 해악 고지.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이 말이죠. 플러스 공포심 유발 이렇게.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11번 봐. 10번 놔두고 보니까 11번. 첩 관계를 해서, 해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 생활비, 양육비 괜찮다. 자, 4번요. 위반행위 효과죠? 공서, 양속을 위반하면 무슨 무효다? 줄과 절대적 무효. 그럼 절대적 무효란 말의 뜻이 뭐죠?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위반행위 효과를 보려면 첩계약을 생각을 해. 첩계약. 자, 그 다음 봐봐요. 2번 줄과 매매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시 거기까지면 줄과 그것을 뭐란다? 판단 시점이야. 판단 시점.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는 103조 위반이 아니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103조 위반이 됐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3조의 위반 줄과 3번에 746조 불법 원인 급여 줄과 그 다음에 그 급부의 반환을 그랬죠. 반환해서 부당이득이라고 써.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대한 반환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불법 원인 급여니까 소유권에 대한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됐죠?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중량선 103조 같은 거 양이 너무 많죠. 많은데 아주 간단한 것은 뭐냐면 키워드를 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그것만 보면 돼. 됐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